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일로 가는 역사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작하는 유니슬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남북관계의 역사 5편, 6.25 전쟁의 발발과 진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방 이전의 남북 관계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과 소련군이 각자 들어선 남부와 북부는 각군의 군정이 들어섰고, 이는 남북의 분단을 조장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냉전 구도에 들어갔고,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동구권과 서구권의 냉전에 맞춰 극심한 이념 대립에 들어갔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발전했지만 사회주의 특유의 단순한 중앙집권적 경제 체제는 남북 분단의 초창기에 남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했던 반면 남한은 경제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일성은 당시 소련의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이 만류했음에도 수십 통의 서신을 보내 남한 침략을 요청했고, 소련은 마지못해 이를 승인하고 북한은 남한을 침략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숨에 준비를 마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기습적으로 침략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침략에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렸고 3일 만에 서울을 내주며 낙동강 이남까지 철수하게 됩니다. 서구권은 이런 북한의 침략적 행위를 규탄하고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동원해 남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기까진 일단 남한이 스스로 북한군의 침략을 버텨야만 했기 때문에 힘겨운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내주었고 결국 낙동강에 방어선을 설정하고 부산을 거점으로 한 국군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최대한 신속히 편성되어 한국을 지원하기로 했고, 전쟁 시작 후 대략 3개월 후인 9월 15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실행된 인천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국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은 반격을 시작했고, 이 시점에서 북한군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 이후 약 2주 만에 서울은 다시금 탈환되었으며 이 시점에 국군은 전쟁 이전에 38선 이남을 모두 수복하게 됩니다. 유엔군과 국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38선 이북으로 진주해 아예 북한 정권을 타도하기로 마음먹고 북한 본토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19일 역으로 북한의 평양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 이후로 북한의 산맥 지형을 극복하고 계속 진격에 성공해 11월 초에는 압록강에 도달할 만큼 진격했으나 이는 그동안 북한의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묵살해온 중국 공산당을 자극해 중공군의 한반도 전쟁 개입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당시 마오쩌둥이 장제스의 국민정부를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국의 운영이 혼란했고, 그에 따라 일단은 6.25 전쟁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으려 했었지만 서방의 민주주의 세력이 턱 밑에 총칼을 들이밀자 큰 위기감을 느껴 6.25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펑더하이 장군의 지휘하에 중공군은 조속히 남한의 군대를 밀어내기 시작했고, 기계화되지 않은 보병 위주의 전력이던 중공군은 도리어 험준한 산지였던 한반도의 지형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결국 연합군은 공세를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하고 1951년 1월 4일을 기해 대규모 후퇴를 결심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전역은 물론 남한의 본래 영토도 상당수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선은 더 이상 극적인 변화 없이 38선 부근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양상이 되어 교착 상태에 빠졌고,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와 물자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그 지형적 특성상 산지가 많고, 이 때문에 공세를 맡은 쪽이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쟁이 어떤 쪽이 공세에 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양측은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극심한 자본 소모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전쟁의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양측은 휴전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는 서로가 영토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다툼으로 인해 오히려 병사들의 혹사를 가중시켰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민족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내몰려 애꿎은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휴전 협상은 2년여를 질질 끌어 결국 7월 27일에 양측은 합의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종전 협정이 아니라 잠시 전쟁을 멈추는 휴전 협정이었기에 형식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현재도 전쟁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측의 포로 교환 문제도 분명히 존재했기에 남한 군인이 북한에 남는 경우도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을 계기로 남한과 북한의 분단은 완벽히 고착화되어 영영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6.25 전쟁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참전용사의 영령들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했고, 전쟁의 교훈으로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과 통일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향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신뢰의 구축, 국제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6.25 전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며 미래 세대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6.25 전쟁과 결이 비슷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비슷한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남일이라고만 치부할 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우리와 같은 처지임을 호소하면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보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와 같은 처지의 국가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나라를 외면할 수 있겠어? 스스로의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난 반대. 어찌되었든 간에 러시아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잃을 게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야. 러시아와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돼서 북한과의 긴장감이 너무 커져버린다고. 안 그래도 우리의 국방력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상황인데 안보 위기를 너무 늘릴 순 없다고 생각해.